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여야가 심판 결과에 승복할 것인가를 두고도 지금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의 공식 입장이다. 헌재 판결에 승복하겠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이재명 대표가 유튜브에 나와서 승복 않으면 어찌 하겠느냐라고 했는데 진정한 의사인지는 모르겠다 꼬집었습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승복은 당연한 건데 기사거리가 되나 반문하면서 승복한다면 마은혁 후보자도 임명할 건지 물어봐야겠다고 하면서 비꼬았습니다. 서로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죠. 또 권 원내대표는 승복을 말하면서도 사안이 단순한 한덕수 총리 탄핵 사건이 미뤄지는 건 문영배 대행의 정치적 판단의 산물이라며 또 헌재를 비난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윤 대통령 탄핵 기각은 대한민국을 생지옥으로 만드는 길이다. 또 헌재를 압박합니다. 그래서 이게 승복 메시지를 좀 무색해 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 아시겠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선고는 한 달 전부터 여야 사당 대표가 헌재 판결 승복을 공식적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승복까지 좀 정쟁화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박원석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근데 저는 정말 승복을 말해야 될 사람은 정작 말하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뭐가 법을 위반해서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지금 헌재나 법원의 판결에 승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승복 선언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주변에서 이렇게 뭐 당에서 승복 선언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만 그에 비하면 부차적이고 그마저도 정정화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윤 대통령이 공개적이고 공식적으로 더 이상의 국론 분열을 막기 위해서 또 국민 통합을 위해서 어떤 결정이 나든지 내가 승복하겠다라고 선언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뭐 비난하거나 토를 달 이유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게 없기 때문에 과연 저 승복 선언이 의미가 있는 거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고요. 저는 여야가 모여서 뭐 승복 선언을 함께 하자 이런 제안도 나오던데 그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각자 명징하게 승복 선언을 하면 된다. 근데 각자 승복하겠다는 얘기와 또 다른 한편에서 보이는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서로 못 믿고 그걸 비난하고 이러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지난 주말만 하더라도 국민의힘의 뭐 국회의원들 특히 나경원 의원, 윤상현 의원, 뭐 장동혁 의원 이런 중진 의원들이 집회에 나가서 했던 얘기를 보십시오. 이거 뭐 사기 탄핵이라 그러고 그다음에 윤 대통령 즉시 구출해야 된다 그러고 장동혁 의원은 뭐 헌재를 향해서 무슨 깨구락지 됐다 그러고 문영배 헌법재판관 소장 대행을 향해서 무슨 뭐 뻘짓하고 쪽팔린다 그러고 별 얘기를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당의 중진 의원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자중을 요구하거나 말리지 않으면서 승복 선언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면에서 뭐 만나서 승복 선언 이런 형식적이 중요하지 않고 이 표리부동하지 않게 각자 어쨌든 승복하겠다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선을 넘는 발언들이나 선을 넘는 행동을 자중하도록 이렇게 선을 지키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승복 선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김경진 의원님, 예. 윤석열 대통령이 좀 언급을 해야 될까요? 글쎄요. 근데 저는 이게 뭐 승복을 하니 많이 하고 그냥 여기저기서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이상해요. 그냥 당연히 승복하는 거예요. 네. 승복을 못 하겠다고 마음속으로 생각을 할 수는 있죠. 뭐 어느 쪽이든 어떤 결론이든지 간에. 근데 이제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까지는 자유예요. 네. 근데 승복을 못 하겠다고 가령 뭐 1인 시위를 한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헌법에 반하는 주장을 공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승복을 못 하겠다고 집회나 시위를 하면 이건 헌법 질서에 반하는 집회나 시위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허가될 수도 안 되고 이거는 뭐랄까 좀 제한돼야 되는 행동들이에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너무 승복하는 것 자체가 저는 오히려 이상하고요. 그냥 이건 민주주의 헌법 질서에서 아주 당연한 내용이에요. 말이 있든 없든 어떤 얘기를 하든 이건 승복은 당연한 얘기고 여기에 반하는 구체적인 액션이 있다면 우리 사회에서 여기에 대해서는 징벌이 가해져야 될 문제들이죠. 자, 우리 장현주 부위원장은 어떻게 봅니까? 저도 뭐 김경진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게 자, 우리 사회가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 결과에 대해서 승복을 한다라는 이 당연한 얘기를
사실 뭐 권성동 대표 원내대표가 나서서 뭐 기자들의 질문에 따라 승복하는 게 공식 입장이다 이런 질문을 받고 이런 답변을 해야 되는 것만으로도 사실 굉장히 좀 참담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왜 기자회견에서 그런 질문들이 나왔겠어요? 앞서서 국민의힘 의원들 한 82명인가요? 82명이 헌재에 막 탄원서 내고 막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사실 뭐 탄원서야 낼 수 있다 뭐 이렇게 반박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현직 의원들 그것도 집권 여당의 의원들이 108명 의원 중에 82명의 의원들이 막 탄원서를 제출하고 이런 모습들은 상당히 헌재에도 압박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국민들이 보기에도 아 저렇게까지 하나 이렇게 보일 수도 있는 모습들이거든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말로는 원내대표가 아 우리가 승복하는 것이 공식 입장이다 이런 답변을 하는 것 그만큼 국민들도 불안해하시고 뭐 당연한 승복 이야기지만 이걸 또 다시 확인해야 될 만큼 지금 현재 대립 상황이 극한으로 가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장면인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승복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기자회견 내용들이 뭐 많은 얘기들이 있었는데 뭐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는 그 뭐 내부의 뭐 얘기를 좀 들어보니 뭐 어느 정도 결과가 나왔는데 안 하고 있는 거 혹시 문영배 소장 때문인 거 아니냐라는 취지의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런 게 잘못된 것 같아요. 승복하겠다라고 했으면 거기까지를 해야 되는데 또 뒤에는 마치 뭐 문영배 대행이 뭔가 정치적인 편향성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걸 의심할 수 있는 이야기들 그런 취지의 이야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말만 승복한다고 했지 저거 진정성 있는 거 아니야?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저는 나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느냐. 당연히 승복해야 되는 거 승복한다고 얘기했으니까 승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김민수 대변인. 또 제가 나쁜 사람이 돼야겠네요. 제가 보니까 오늘 보수 패널들이 이거 주제 나오면 말을 못할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왜냐하면 미사고가 다 깔렸어요. 미사여구가. 네, 승복이라는 아름다운 단어도 깔리고 그리고 헌정질서, 헌법재판관의 뜻, 이것이 민주주의다. 온갖 미사여구가 이렇게 깔리면요. 보수 패널들이 아무 소리 못해요. 네. 근데 제가 이걸 좀 말씀드릴게요. 대한민국 역사는요. 승복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랬다면 4.19도 없고 5.18도 없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공정했고 정말로 민주적 절차를 거쳤냐에 있어요. 근데요. 지금 아까 헌정질서나 민주적 절차 얘기를 하셨는데 대통령의 탄핵 절차 자체가 이 과정을 거치지 않았어요. 비민주적이었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체계를 무너뜨렸고 법치 체계를 무너뜨렸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에게는요. 헌법상의 권한, 대권이 주어져 있어요. 비상대권이. 어떤 비상대권이요? 대한민국 질서가 교란되었을 때 비상대권을 쓰게 돼 있는 겁니다. 대통령 권한은 그냥 권한이 아니에요. 의무이기도 해요. 대통령이 대한민국 질서가 흐트러졌다라고 판단돼서 비상대권을 썼는데 이것을 지금 내란으로 몰고 가는 걸 국민들이 봤고요. 또 이 과정에서 수사권 없는 공수처가 수사를 하겠다고 달려드는 걸 봤고요. 지금 불법 체포를 하는 걸 봤고요. 그리고 헌법재판소 마지막 사법체제에 보루어야 된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의 기일을 지금 때로 몰려잡고 대통령의 지금 보호권조차도 지금 개인에 대한 이런 방어권조차도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 절차들을 봤어요. 자, 이러한데요. 지금 만약에 이렇게 민주주의를 지금 무너뜨리고 있고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있는데 이것을 보고 만약에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이 나왔을 때 승복을 할 것이냐 이거는 국민들의 판단 몫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예를 들어서요. 권성동 대표가 당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그건 당의 입장이 그럴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국민들 입장은 충분히 다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것들 지금 헌정질서나 그리고 뭐 지금 헌법재판소의 판단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이미 민주주의가 깨졌다니까요. 대한민국에. 지금 상권 분립이 깨지고 있다니까요. 어떻게 대통령의 비상대권을 지금 헌법재판소가 더 민주적 권력의 정당성이 없는 헌법재판소가 이걸 판단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기 미국 보수주의의 아버지 베리 골드워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자유를 수호함에 있어서 극단주의는 악이 아니다. 그리고 정의를 추구함에 있어서 온건함은 덕이 아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헌법재판소 판결이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여기에 지금 대한민국 자유를 지키고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분들 끝까지 투쟁하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장현주 변호사나 박은섭 의원님께서 뭐 좀 반론을 하시나요? 일단은 우리 헌법에 특히 87년 그 요랑쟁 이후에 만들어진 육공화국 헌법에 비상대권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리고 해석상으로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비상대권이라는 표현은 언제 있었냐면 유신헌법에 있었습니다. 내용적으로 보면은 긴급조치 선포권, 국회 해산권 이게 비상대권입니다. 87년 헌법에서는 긴급조치 선포권도 그다음에 국회 해산권도 없기 때문에 비상대권이 사라진 겁니다. 계엄 선포권은 비상 그 대권이 아니고요. 계엄 선포는 국회에 의해서 정지될 수 있도록 우리 헌법은 이제 견제와 균형 장치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무슨 대통령의 비상대권은 아무도 견제할 수 없다. 이 논리는 일단 맞지 않다. 이 말씀을 우선 드리겠고요. 저는 국민들이 그 예를 들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뭐 항의하고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고 또 그에 대해서 이제 본인의 정치적 의사를 표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 하고 헌법기관이라고 하는 국회의원들 또 국회의원들이 모인 그 정당 그리고 제도권 내에서 어쨌든 우리 헌정체제를 유지하고 수호하는 책무를 갖고 있는 그런 정치 세력이 불복하는 거하고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생각해요. 때문에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서 지금 이 제도권에서 어쨌든 헌정체제 수호의 책무를 지고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헌재 결정에 대해서 불복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모든 기관에 다 기속되기 때문에 그거 불복한다는 것 자체가 그 위헌적인 사고방식이고 위헌적인 발상이에요. 그 수단도 없고 방법도 없어요. 이제 걱정스러운 점은 어쨌든 이 제도권을 넘어서서 특히 윤 대통령이 자신의 탄핵 소추에 대해서 불복하고 그에 대해서 지지자들을 선동해서 일종의 이제 과격한 그런 반헌법적 행동에 나서는 거를 가장 걱정하는 바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사실 국민의힘이 가장 힘들어져요. 다른 뭐 야당이 힘든 게 아니고 국민의힘이 가장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60일 이후에 바로 대선이에요. 방법이 없습니다. 이걸 피할 탄핵이 인용되면. 근데 정작 당사자가 그에 불복하고 국민들을 향해서 뭐 헌재를 뭐 어떻게 하자라는 식의 그런 이제 선동을 한다면 그러면 국민의힘이 가장 힘들어지 누가 힘들어지겠습니까? 30초만 더 말씀드려야 될까요? 이 대통령이 비상계엄권이 있어요. 이거에 대한 견제장치로 입법부에 비상계엄 해제권을 줬어요. 자, 이거 대통령은 고도의 정치행위고요. 이거 마찬가지로 의회에서 경제적 정치행위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사후적으로 지금 옳고 그름을 사법부가 따지겠다, 헌재가 따지겠다. 이것은요 지금 입법부와 행정부 위에 지금 사법부가 있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상권분립이 깨진 거예요. 이거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지난 7월에요. 미 연방 대법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의 판결을 내린 거예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판단을 하는 것이 국익의 손해가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정말로 대한민국이 추구하고 있는 상권 분립이 추구되고 있는 모습인지를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댓글 좀 소개해드리고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승복한다고 미리 선언하는 걸 보니까 기각될까 슬슬 걱정이 된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탄핵될 것 같으니까 미리 선수 치는 거 아닌가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장외 집회 안 간다 선을 긋는데 각계 전투로 의원들은 또 압박하니 이게 뭔가 이런 의견도 있고요. 당 지도부 총수를 통해서 투쟁하는 민주당은 어떻고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윤 대통령 직접 승복 말하고 이재명 대표도 정식으로 승복 선언해라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윤 대통령 탄핵 선고 관련해서 지금 헌법재판소가 역대 최장 기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심 중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이재명 대표 2심 선고 이후에 내야 그나마 헌재가 편파 졸속 재판 비판을 덜 수 있다. 이재명 대표는 3월 26일 날 선거법 2심 선고일입니다. 그러자 민주당의 박지원 의원은 21일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이죠. 21일까지 파면 결정해야지 나라가 산다. 서둘러 결정하라. 이렇게 또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에도 어떤 정치적 복선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김경진 의원님. 어쨌든 참고로요. 우리 김민수 대변인님 생각은 저는 달라요. 네. 저는 다르고요. 저는 어쨌든 국민의힘 소속이지만 대통령님이 잘했다고 생각 안 해요. 그리고 대통령님 행위가 한동훈 대표가 그때 당시에 얘기했던 것처럼 위헌 위법의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라고 하는데 판단을 저도 전적으로 같이 하고 있고요. 저는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형사법적으로 내란죄도 성립한다고 보고 있어요. 이건 제 생각이고 김민수 대변인님하고는 생각이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겠고요. 뭐 이게 헌재에서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죠. 그럼 탄핵이 인용될 수도 있고 기각될 수도 있고 또는 제3의 결론이 뭔가 변형된 결론이 헌재에서 나올 수도 있죠. 나올 수도 있고 그렇게 나왔을 경우에 국민 모두가 정말 단 한마디 없이 그거 수긍해야 되는 것이 저는 현재 헌법 질서 원칙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전에 며칠 날 선고해라. 빨리 해라. 늦게 해라.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그 앞에 했으면 좋겠다, 그 뒤에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정치권에서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자체가 헌법재판소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인 압력이다. 물론 정치인이 의사표명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의사표현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헌재에 대한 압력의 일환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제가 아무리 개인적으로 박지원 의원님한테 옛날에 술을 많이 얻어먹었지만 별로 좋지 않아 보여요. 그렇습니다. 네, 뭐 김경진 의원님께서 말씀 안 하셔도 둘의 입장이 다른 건 시청자들이 더 잘 알 텐데요. 제가 이게 계엄 이후부터 계속 보는 건 제가 방송에 이렇게 나오면 항상 3대 1로 싸워요. 네, 근데 이게 이런 것들도 균형이 좀 맞춰지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보세요, 민주당 주장을 한번 보세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더 빨리 나와야 된대요. 이게 왜죠? 그래야지 지금 이재명 대표가 유죄가 안 나올 것 같거든요. 민주당 자체도 지금 사법부의 판단을 정치적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자, 대한민국 사법부가요, 지금 정치적인 이념 위에 서야지 맞는 것인데 그때 사법 질서가 지켜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민주당조차도요, 사법부의 판단은 정치적이라고 깔고 가니까 계속해서 헌법재판소 판결부터 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사법부가 정말로 정신을 차리고 옳은 판단을 해야 된다. 법리에 맞는 판단을 해야 된다. 법에 없는 것을 지금 이미 판단하고요. 법리를 이미 판단하면요. 이거는 법의 지배가 아니라 법에 의한 지배예요. 인치예요. 법치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 헌법재판관들한테 어떤 누구도 법리를 벗어난 판단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이 헌법재판관들이 지금 이때까지 심리하는 과정에서도요. 법을 무시한 절차들이 꽤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딴 게 인치가 아니라 이게 인치고 이게 법에 의한 지배다. 법치를 무너뜨리는 것이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 일정과 이재명 대표의 선고 일정을 연결짓는 건 저는 국민의힘의 프레임에 불과하다고 생각해요. 전혀 별개의 절차이고 국민들도 다 각각 별개로 판단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뭐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 선고 일정이 다음 주에 있으니까 그 전에 나와야 돼. 그렇지 않고요. 사실 14일 그러니까 대통령의 구속 취소라는 사실 상상하기도 어려웠던 변수가 있기 전에도 대부분의 분들이 3월 14일 정도면 선고가 날 거다라는 예상이 있어 왔어요. 근데 그것보다 늦어지고 있고 그리고 그 전에 사실 변수로 구속 취소가 있었고 대통령이 석방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시민사회나 지지자들의 불안감도 올라간 것도 맞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담아내고 있는 과정들인 거고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석방되는 것도 황당하지만 검찰총장이 나서서 즉시항고를 하지 않겠다고 하고 법원에서는 오히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야 이거 상급 법원에 좀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로 얘기했음에도 검찰이 다퉈보지도 않는 거 이런 게 모든 과정이 석연치 않다라고 보여질 만한 그런 상황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런 좀 사회적인 혼란을 빠르게 수습하고 그리고 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이 사회적인 대립 갈등 이런 부분을 조속히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헌재가 선고를 빨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빨리 해야 된다는 게 이미 우리가 14일을 예상하다가 그것보다 늦어졌기 때문에 지금 하루라도 속히 빨리 해야 된다라는 취지인 것이지 이게 뭐 이재명 대표의 선고와 관련지어서 그것보다 먼저 나와야 된다 이런 취지의 주장은 전혀 아니거든요. 전혀 별개로 봐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아니 뭐 헌재가 그런 정치적 고려는 안 할 거예요. 아무리 정치적 사법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재판 일정을 다른 재판 때문에 뭐 조율한다 이런 건 없을 거고 이제 그런 얘기 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 어불성설입니다. 네.